네, 영어 점수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본 JPT하고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똑같네요, 점수가요. 영어는 일본어보다 훨씬 많이 십수년을 더 공부했는데 점수가 같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일본어는 1년도 공부 안 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외국어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외국어 학습하는 이유는 제가 집에서 쉬는 날이 되면은 평소에 이제 일을 힘들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거든요. 소파에 누워 있거나 TV를 보거나 저녁 시간이 되면은 뉴스를 한 4개를 봐요. 처음에 7시에 KBS 뉴스, 그 다음에 MBN 뉴스, SBS 뉴스, KBS 뉴스, 어떨 때는 그거 끝나고 또 YTN 뉴스 밤 10시. 좀 무료하게 특별한 취미생활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휴식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쉬면은 그것이 휴식인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도 풀리고 휴식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쉬는 날, 휴일이 되면은 골프가 취미이신 분들은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골프백 싸가지고 있다가 실내 연습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물망 쳐진 골프 연습장, 필드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을 즐기는 분도 계시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스트레스 푸시고, 또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저는 하는 일이 새벽에 나가서 자정 넘어 들어올 시간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학원을 가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가만히 있거나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그래서 그 시간을 외국어를 학습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걸 취미로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료하잖아요. 그 시간에 외국어를 학습을 하면은 그 시간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뭔가 더 쉬는 느낌? 네, 오히려 몸이 더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학습이 또 너무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쉬는 날이 되면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공부한 적도 있고요. 그게 펜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도 굉장히 아파요. 손가락이 여기가 볼펜진 손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12시간씩 하다 보면 운동도 전혀 안 하고요. 뭔가에 쫓기듯이. 그래서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네. 그 공부하는 양을 3분의 1로 줄이니까 이제 좀 즐거운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오늘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하면은 또 편집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날은 뭐 양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날은 하루 건너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의 학습량에 맞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휴일이 지나가면 몸은 쉬지만 뭔가 좀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남는 것이 없고. 근데 외국어를 학습하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뿌듯한 느낌? 이렇게 뭔가 한 것 같다는 느낌, 생산적인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 그게 외국어 학습을 하면은 좋은 점 같아요. 이제 또 휴일에 스트레스 해소하시려고 텃밭을 가꾸시거나 주말 농장에서
텃밭을 이렇게 가꾸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마당에 있는 분들은 집에 텃밭을 가꾸시고요. 그러면은 그 야채, 상추나 오이나 이런 채소 마트에 가서 사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본인이 직접 주말 농장 같은 곳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식물이 채소가 성장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또 수확하는 기쁨, 네, 그런 기쁨이 있듯이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텃밭, 제 정신적인 텃밭에서 뭔가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면 이제 뭐가 자라는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외국어가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나중에 수학할 때 수학하는 그런 느낌, 그게 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통번역기가 있는데 굳이 힘들게 외국어를 공부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번역기를 쓰는 거는 마트에서 채소를 사다 먹는 그런 느낌이고, 외국어를 공부해서 제가 직접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텃밭에서 내가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그런 좀 만족감, 그런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제가 외국어를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그것은 또 이런 것 같아요. 텃밭에 비유하자면은 한 가지 채소만, 상추만 이렇게 재배할 수도 있고, 오이,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쑥갓 이런 거 같이 재배할 수도 있잖아요. 깻잎 같은 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어차피 제가 일하고 쉬는 날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한 가지 언어를 공부하면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 언어를.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 텃밭에 여러 야채를 골고루 이렇게 심듯이 한 가지 야채를 심으면은 똑같은 면적의 텃밭에서 그 양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야채를 심으면은 조금씩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언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언어를 골고루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확실히 많이 잘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언어를 골고루 해보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텃밭이 한 10평에서 30평 이내여야지 그게 텃밭이고 즐거움, 뭔가 채소를 가꾸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면적이 확 늘어나서 한 몇백 평, 100평 이상, 몇천 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텃밭을 가꾸는 그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노동이잖아요. 중노동이죠. 그 밭을 가꾸려면요. 외국어 공부도 너무 무리하게 양을 늘려가지고 심하게 하면 이것이 스트레스고 노동, 중노동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제가 남는 여유 시간에 다른 분들이 골프나 운동이나 뭐 이런 거 텃밭을 가꾸는 거나 이런 것을 취미 생활로 여가 활동으로 하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그런 취미나 여가 활동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작할 때는 작년 가을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이 되면은 외국어 공부도 하면서 그 학습한 것을 가지고 외국에 직접 나가서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여행지도 촬영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올해 2월쯤에 생각할 때는 4, 5월이면은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5월 달쯤에 중국 베이징에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촬영도 하고 서툴지만 현지인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올 10월에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토바이를 배에 실어서 시모노세키에 가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도쿄까지 가는 영상 촬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백길이 지금 다 끊겼습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백길이요. 그리고 하늘길도 지금 다 끊겼죠. 비행기도요. 올 연말까지 끝날지 아니면 내년 말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지 그거 확실하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요. 그래도 어쨌든 해외를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아시아편이라고 재생 목록에 돼 있잖아요. 4개국어. 그곳에 지금 해외 영상도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재미없게 제가 공부한 영상 이런 것만 많이 이렇게 계속 올려놓고 그래서 아마 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을 칠 생각은 원래 계획은 없었거든요. 해외에 하늘길 백길이 지금 다 막혀서 해외를 갈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영상하고 시험 본 영상 이런 거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하늘길 백길이 열리는 대로 해외로 나가서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좀 재미있게 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편 쪽으로 영상을 많이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학습이 내년 말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4개국어 2년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이렇게 하면 10개 국어 되잖아요. 그것을 마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예정이에요. 지금 그때까지 학습한 언어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계속 학습을 할지 아니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태국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해 가면서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그런 영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10개 국어를 끝내고 계속 그 10개 국어를 반복할지 그것은 한번 그때 가서 상황이나 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때 가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기는 봤지만 점수를 많이 내는 게 목표라거나 점수 내기 경쟁을 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약간 서툴러도 외국어를 학습하고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대화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것이 제 채널의 테마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게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해외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